안녕하세요. 주와. 점심 12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똑똑한 주 선생의 이정원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여러분들의 주식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주식 멘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미정 전문가님과 함께 할 건데요. 우리 똑똑한 주 선생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우리 이슈 분석부터 히든 종목까지 무려 오늘은 히든 종목을 2개나 가져오셨다는 점입니다. 자, 이미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먼저 문자 샵 3989번으로 임의정이라고 입력하시면 저희가 무료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무료 톡방 링크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유망하게 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똑한 주 선생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같이 가신다면 필히 스윙 랠리에 동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정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 또 CPI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상승폭이 둔화됐다라면서 좀 시장에는 훈풍이 좀 불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재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예상보다 둔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 조금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이어받으면서 조금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노란톡방 수익률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현황 보니까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혹시 한 개씩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종목들을 들고 네. 왔는데 지난주에 사실 들고 온 그 방송 종목은 아직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AI 시스템이 추천해 주는 종목들 중에서 유망해 보이는 종목들을 추려서 포트폴리오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는데 먼저 휴마시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마시스 제가 5일에 매수를 했고 11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 휴마시스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최종 수익률 11%를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인 이 휴마시스가 조금 주가가 조정을 겪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했어요. 이 휴마시스가 주력 제품으로 코로나 진단키트를 만들어서 우선은 이름을 한번 날렸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감염성 암 질환에 사용되는 어떤 약물들을 신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영권 분재 소송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거래량이 폭등을 하면서 주가가 또 한 번 상승 랠리를 이어가 줬는데요. 근데 제가 이 수익을 좀 11%에서 우선은 매도를 했는데요. 최근에 감기약과 자가검사 진단키트 이게 이제 코로나19 관련 제품들이 이번 달 들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 판매량이 전주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감기약 매출도 같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과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조금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우선은 급등이 한번 나왔을 때 11%에서 매도를 했고요. 만약에 주가가 또 조정을 겪고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노란독방에서 재진입 타이밍도 노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포트폴리오 종목의 휴마시스 살펴봤습니다. 자, 휴마시스 보면 우리가 5일부터 11일 정도까지의 기간으로서 매도를 했고요. 지금 경영권 분재 소송 이슈로 또 휴마시스가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매도가는 한 16,700원 정도의 매도를 하셔서 11%의 수익률을 보신 것 같고요. 지금 감기약 자가검사 또 진단 키트 쪽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보다 10% 정도의 감소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감기약 매출도 감소가 되면서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휴마시스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의 구간이 다시금 있다면 우리가 다시 타점 노려서 우리 이미정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미정 전문가님, 휴마시스 보면 지금 기관의 매수는 좀 적은 것 같은데 네. 이거 차트적으로도 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휴마시스 차트적으로 본다면 사실 아직 고점 구간은 아니에요. 작년 6월 에서 7월 사이에 한번 고점을 찍은 다음에 7월 20일에 최고점을 한번 찍었고요. 그 이후로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10월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 좀 짧은 박스권 장세를 보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감기약 그리고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수요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기도 해서 좀 주가가 하향 조정 받고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거래량도 좀 조금 지난해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어서 아직 기술적으로 조금 수익을 실현을 했다면 좀 조정이 받아서 조금 주가가 하향했을 때 다시 한번 진입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해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휴마시스 차트적으로 봤을 때 고점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7월 20일에 우리가 최고점 구간을 찍었고요. 또 주가 조정을 좀 받다가 10월에 박스권 장세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감기약과 진단키트의 이런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지만 지금 주가 하향 후에 다시금 상승한 것으로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본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11.31%가 올랐는데 이러한 포트폴리오 또 AI 매매법 다 이미정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무료 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 문자 샵 3989번으로 임의정이라고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톡방 링크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노란 톡방 수익률 체크 또 다음 걸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어떤 걸로 수익을 좀 보셨나요? 네, 다음 종목도 이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은 사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사실 뭐 지난해에 태조 이방원 이런 이렇게 열풍을 불었다가 최근에 조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조정을 받고 조금 잠잠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제 다시 급등세가 최근에 나와주면서 제가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이번 주에 매수를 했다가 우선은 매도를 해서 15%대 수익률을 실현을 했습니다.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뭐 태양광 모듈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액에서 가장 높아요.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뭐 미국향 매출이 확대될 거고 그리고 폴리실리콘, 웨이퍼 이런 것들이 원가 하락으로 높은 수익성이 꾸준히 유지될 전망이어서 제가 매도를 했는데 1차 매도를 했고요. 아직까지 조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2차 매도가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핫했던 증시 테마였죠. 또 신소재 쪽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우리가 태조 이방원으로 어제 또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이번 주에 매수하고 이번 주에 매도를 하면서 수익권을 보셨습니다. 자, 태양광 셀과 또 모듈 생성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과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원가 하락률이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좀 높은 수익성을 보면서 이 종목 자체가 수혜를 본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2차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또 노란톡방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2차 매도가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차트적인 관점은 좀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이 종목도 사실 고점 구간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 한번 최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좀 잠잠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향 추세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이번 달 들어서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와줬고요. 그리고 오늘도 뭐 조금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소폭 하락이고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6만 원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고점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난해 9월에 우리가 고점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좀 잠잠했지만 이번 달 들어서 다시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한 6만 원대까지도 오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미정 전문가님이 이 모든 매매 전략은 무료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려면 문자 샵 3989번으로 임의정이라고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이미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톡방 링크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이미정 전문가님이 이렇게 크게 수익 보신 걸 같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종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종목 어떤 거였나요? 네, 다음 종목은 메타버스 그리고 NFT 관련주인 다날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AI가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들 가운데에서 한번 꼽아봤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이었는데 다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횡보성을 보이다가 한번 급등이 나와줘서 이날 10%가 조금 넘었는데 제가 그래도 3%대에서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이 다날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또 수출 그리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결제와 인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날이 제가 수익을 실현한 날에 이슈가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 속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에 훈풍을 좀 불어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날 장중에 주가가 한번 양봉을 나타냈는데 제가 그래서 이날 급등이 나와줬을 때 우선은 매도를 했습니다. 네, 우리 다음 걸로는 다날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다날은 메타버스랑 또 AI 쪽에 테마주로서 다날이 지금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이고요. 또 횡보장을 좀 보이다가 급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 10% 정도가 올랐는데 우리 이미정 전문가님께서는 한 3%대 매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또 휴대폰 결제 서비스가 다날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인증사업 소프트웨어 수출이 좀 증가를 하면서 다날이라는 기업의 종목에 좀 수혜를 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날 우리 기술적으로 분석 한번 해주시죠. 네, 다날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사실 저점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고점이 12,000원 부근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5,000원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어서 제가 조금 아직 이슈가 좀 부재해서 우선은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도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좀 실적도 개선되고 또 상승할 만한 재료가 살아난다면 주가가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다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 재료가 좀 확실하게 있을 때 다시 들어가서 타점을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타점을 잡아주시는 것들은 모두 저희가 무료 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톡방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미정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현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세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 좀 보유 중이시죠?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들고 왔던 종목은 아직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방송 종목이 항공 관련주인 제주항공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인 연우였습니다. 네. 이 제주항공과 연우 오늘까지 제가 장중에 주가를 한번 기입을 해봤는데 여기에 수익률이 현재는 5%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뭐 제주항공, 연우 이 밖에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더 있는데 이건 포트폴리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독방에서 계속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유망주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원전 관련주인 우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 9%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제주항공도 4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분기에도 일본과 동남아 여객 수요가 강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보유하고 있고 좀 더 제가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구간에 좀 접어들었을 때 노란톡방에서 매도가 목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날이나 다른 휴마시스, 현대에너지솔루션 말고도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포트폴리오 중에 또 제주항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현재 5%대의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제주항공 자체가 4분기 실적에서 좀 턴어라운드 될 전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1분기에 동남아나 일본 쪽으로 여객기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제주항공을 좀 강력히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연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연우라는 종목은 우리가 화장품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모두 5%대의 수익권에 있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매도를 사인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홀딩하고 있다라고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우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진은 지금 현재 9%대의 수익률을 갖고 있지만 아직 보유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10% 넘는 수익률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미정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 우리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도 수익이 계속 잘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AI 매매법으로 같이 버무려서 우리 이미정 전문가님께서 매도와 매수 다 관리를 해주시고 있으니까요.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미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정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문자 샵 3989번으로 임의정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이미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톡방 링크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 이미정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좀 핫한지 같이 볼 건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슈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건설기계 테마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조금 그래도 전부터 좀 상승세가 좋았는데 요즘에 좀 잠잠하다가 오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 관련주들 오늘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들 중에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전해진 이슈가 이제 이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었는데 이 이슈 때문에 사실 이 테마가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건설기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수출이 좀 꾸준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묶어서 한 테마가 상승하면 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제 17일에 뭐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상회담 진행한다 이런 이슈도 있고요. 뭐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테마도 같이 잘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재건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면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이슈로 우크라이나 건설 기계 관련 이슈였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이 이슈로 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주로서는 강한 상승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또 오늘 나왔던 기사에서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의 이슈로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테마에서 상승을 하면 같이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 조 바이든이 17일에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와 회담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젠가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재건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가 홀딩을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좀 수익권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건설 기계 관련 쪽으로 해서는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은 좀 길게 본다면 조금 보유를 하셔도 좀 안전하고 문제 없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봐도 되고 좀 길게 봐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도 제가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의 건설 기계 업체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와 발전기, 소방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건설, 재난, 국방 이런 종합 사업 분야에서 좀 대응이 가능한 중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 조금 주가가 저점 구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점 구간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좀 그 이슈에 맞게 잘 변동폭을 키우면서 급등이 해준 종목이기도 하고 또 수급 또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현대 에버다임을 한번 소개해 보려 봤습니다. 네, 지금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가장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의 건설 관련 회사로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또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저점 구간도 아닐 뿐더러 고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정을 받을 때나 이럴 때 매수 타점을 노려봐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 맞게 변동폭이 좀 있는 종목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거래량도 봤을 때 좀 이전에 많이 터졌던 느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집 단계일까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집을 할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물량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건 언젠가 좀 주가가 한번 좀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입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 매수를 하는 구간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물량을 좀 모아간다면 나중엔 좀 힘있게 쏘아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등세도 같이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미정 전문가님 이렇게 무료톡방에서 또 이슈도 짚어주시고 포트폴리오 종목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샵 3989번으로 임의정이라고 입력하시면 저희가 무료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우측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갖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한 무료톡방 링크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미정 전문가님과 이슈 같이 체크하면서 우리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게 있나요, 전문가님? 네, 두 번째 이슈로는 성장주 중에서 인터넷 테마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증시가 12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세가 둔화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인터넷 테마도 이
미국의 CPI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함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주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CPI 둔화가 됐다는 게 조금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같은 달보다 6.5% 상승한 것으로 보여져서 지난달에 비해서 상승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에 조금 우리 시장도 안도를 하고 있고 이 기술주, 성장주들 같이 함께 안도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주와 성장주들 봤을 때 금리 인상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에 대해서 할인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PER을 비교했을 때 성장주의 주가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여는 총재, 미국의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 또한 좀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여는 총재가 이제 어떤 발언을 했냐면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는 25bp를 단행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비 스텝을 선호한다라는 발언이 제기가 되면서 조금 관련주들이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번째 이슈로서는 인터넷 관련주였습니다. 뭐 성장주나 기술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리나 인플레이션에 좀 민감한 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어제 또 CPI가 나왔죠. 전년 대비 같은 달 대비해서 6.5%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좀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결과로서 지금 증시가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주가 성장주 또 이렇게 PER에 비교를 했을 때 이런 금리 인상 자체가 성장주를 좀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2월에 CPI 상승률이 둔화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면서 미국에서 연준 의원들이 이런 베이비 스텝을 해야겠다라는 25bp의 금리 인상 선호 기조를 좀 보이면서 지금 관련주에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관련주로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인터넷 관련주 중에서 저는 대장주인 네이버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의 실적이 컨센서스에 조금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콘텐츠 부문에서는 이제 신규 연결 편입 효과로 인해서 44% 성장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 실적보다는 이제 이 네이버가 최근에 포시마크 인수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인수와 관련한 보유 현금과 달러론 자금을 조달한 계획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최근에 하락을 했다가 지금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 그리고 AI 그리고 피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조금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네이버 좀 굉장히 시가총액도 무겁고 대장주인 만큼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용이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인터넷 관련주 대장주인 네이버를 살펴주셨습니다. 지금 네이버 현재 퍼시마크 인수를 인해서 또 보유 현금이 좀 책정이 되고 있고 달러의 조달 계획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지금 최근에 네이버는 하락을 한 다음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네이버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 괜찮은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이버 기술적으로 봐도 사실은 저점을 지난해 10월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 구간에 사실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 구간을 확인을 하고 조금 돌파를 해서 지금은 현재 조금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셔도 사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모멘텀도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주가가 아직 19만 원대인데 30만 원 이상으로 최고가로 한번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저항을 맞더라도 그 저항선을 돌파를 한다면 이 주가도 앞으로 조금 더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네이버 차트적인 관점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지난해 저점을 우리가 10월 달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해도 오히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19만 원대인데 지금 현재 30만 원대가 최고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항대를 좀 강하게 뚫어준다면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네이버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좀 모아 가시면서 물량을 모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정 전문가님이 이렇게 네이버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타점도 좀 잡아주실 건데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무료 톡방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자 샵 3989번으로 임의정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우측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저희가 무료 톡방 링크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세 번째 이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는 어떤 이슈가 있나요, 전문가님? 네, 세 번째 이슈도 금융 관련된 테마인데 은행과 보험 테마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바로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3.5%는 이제 세계 금융 위기를 겪었던 지난 2008년 11월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뭐 지난해 4월, 5월, 7, 8, 10, 11 여기에 연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을 결정한 게 우선 최근에 고물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연간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계된 결과로 인해서 조금 금리 인상의 단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외환 위기 때인 뭐 7.5%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베이비 스텝이지만 그래도 조금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현재 3.5%로 인상이 됐고 또 2월에 FOMC 회의에서 이제 연준 의사들이 시장은 베이비 스텝에 나설 거라고 함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조금 금리 인상을 아직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근데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연은 총재들이 금리 인상을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베이비 스텝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지더라도 조금 큰 폭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이슈로 은행과 보험 관련주입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오늘 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3.5%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금리는 우리가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금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월달, 5월달, 또 7월달, 8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 오늘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좀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한 것이 아무래도 고물가 상황에 고려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우리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뭐 매파적인 발언은 했었지만 좀 이번 주 들어와서 약간 베이비 스텝 쪽으로 좀 눈길을 돌리면서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소비자 물가를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5%대를 5.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위기 이후로 어쨌든 가장 높은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따라서 은행 관련주, 보험 관련주의 수혜를 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러한 관련주들 어떤 종목을 가장 유심하게 봐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네, 보통 금리 인상기에는 뭐 은행주, 보험주가 잘 가는데 사실 지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관련주들이 다 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카카오가 요즘에 굉장히 주가 전망이 밝기 때문에 그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카카오를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사실 지난해에 데이터 센터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사업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
구간을 했을 때 1분기부터 매출 성장률이 회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카오 주가를 봤을 때도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 카카오뱅크 이 관련주도 제가 봤을 때 수신 경쟁력과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올해의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 8%에 머물렀던 이 대출 성장률이 올해 들어서면서 15% 수준으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되면 이 카카오뱅크가 함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카카오뱅크 주가 봤을 때도 아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도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카카오뱅크는 금리 인상기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은행이나 보험 관련주들이 오르기 마련이지만 모든 종목들이 같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가 그중에 가장 오름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뽑아주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는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저번에 있었던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약간 사업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1분기에 다시금 매출을 좀 회복을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소싱 경쟁력이나 이런 대출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회복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대출률 같은 경우에는 7%대로 좀 내려왔다가 올해에는 한 15%대로 조금 더 오르면서 좀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아무래도 저평가가 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정 전문가님께서 뽑아주신 것 같고요. 우리 카카오뱅크 또 차트적인 관점에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카카오뱅크 차트로 봤을 때도 저점을 지난해 11월에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주가가 상향하다가 최근에 조금 횡보를 보였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카카오 그룹에서 조금 악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적 성장성이 유효하고 앞으로 주가 지금 구간이 좀 안전해 보여서 이 주가 흐름 봤을 때 계속해서 거래량도 소폭이지만 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주가가 앞으로도 좀 잘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카카오뱅크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1월에 지난해 11월에 저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는 횡보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구간이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세를 보일 때 물량을 서서히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정보들 그리고 또 매도 매수 타점 다 이미정 전문가님께서 무료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려면 무료 톡방에 꼭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이미정이라고 입력하시면 저희가 무료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시면 이미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톡방 링크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 이미정 전문가님과 이슈에 맞는 종목들 살펴가시면서 수익 같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 해서 우리 이미정 전문가님 어떻게 수익률을 보셨는지 수익률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전문가님 수익률표 한번 보시면요. 자,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정확한 타점으로 매도 매수를 주십니다. 지금 보시면 모든 종목이 급등하진 않지만 이렇게 정확한 타점이랑 이슈 분석들을 해주시면서 AI 매매법과 같이 버무려서 우리가 타점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수익을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미정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좀 살피고 갈 것 같은데요. 아까 포트폴리오에서 짚지 않았던 종목 중에 ISC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반도체 관련준 걸로 아는데 좀 어떻게 종목을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ISC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AI가 먼저 종목 리스트를 네. 공개를 해줬고요. 그 중에서 제가 반도체 업황이 사실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ISC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IS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지금 9%대? 정도 나타내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전망이 밝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상승 모멘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진입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정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아까 짚지 못했던 ISC 종목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ISC 종목은 우리가 반도체 검사 장비로서 반도체 관련주들로 호재가 있을 때 좀 진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9%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하반기에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호재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좀 타점 잡으셔서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고요. 현재 보유 종목으로서 수익률은 4%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정 전문가님과 수익 같이 보시려면 전문가님과 같이 무료 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샵 3989번으로 이미정이라고 입력하시면 저희가 무료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휴대폰 QR코드 카메라 켜시고 바로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톡방 링크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수익률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히든 종목을 2가지나 가져오셨다고 해요. 히든 종목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 중에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OLED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이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중에서 조금 시가총액이 무거워서 굉장히 안전한 종목이고요. 주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굉장히 고점 구간이 아닌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업체가 작년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실적 부진의 원인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재고가 손실됐다 이런 영향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첨단 소재 부문에서는 양극재의 판매량이 전방 산업 재고 조정을 했다는 영향으로 좀 감소를 해서 이제 실적이 좀 감소를 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일회성 요인이 제거가 되면서 1분기부터는 실적을 회복하고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분기 실적은 조금 환율의 하락 부담이 컸고요. 또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이 좀 감소를 했지만 이런 이슈가 앞으로 제거가 되고 완화가 되면서 이번 1분기 실적부터는 좀 더 빠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지와 첨단 소재 부문에서는 전방 산업 모멘텀으로 실적이 결정이 되는데요. 글로벌 OEM과 최근에 이 기업이 합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크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올해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석화 같은 경우에도 석화 가격과 스프레드까지 함께 반등이 가능해 보이고 또 중국의 리오프닝 부양책으로 인해서 수요까지 함께 개선될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제가 노란독방의 방송 종목으로 공개를 했는데 제가 이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 중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이제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글로벌 매크로 지표와 수급 지표 그리고 뉴스 지표와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승 가능한 종목들을 제가 시스템으로 추출을 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개장 전에 포트폴리오 로 구성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우리가 2차 전지 수혜주로 시가총액이 좀 높아서 안전한 종목을 주셨는데요. 힌트 몇 가지를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 종목 작년에는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양극재 판매량도 내려가면서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요인으로서 좀 1분기에는 실적이 다시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지 쪽이나 첨단 소재 부분은 글로벌 OEM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지금 확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번엔 안 좋았지만 이번 분기부터 좀 실적 개선이 좀 뚜렷하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의 리오프닝과 부양책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석화 가격과 스프레드 반등이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 종목을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히든 종목 우리 차트적으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차트적 관점도 살펴주세요.
네, 이 히든 종목의 차트적으로 봤을 때 사실 거래량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또 외국인 순매수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기관 또한 최근에 계속 빨간불 켜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또 매물대가 상당히 쌓인 구간들을 이 두 군데를 이미 돌파를 해서 조금 반등을 최근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최근에 고가를 확인을 했는데 이 최고가까지 아직 가기에는 갈 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소재주들 전망이 밝은 만큼 이슈가 있을 때 함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히든 종목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과 또 외국인 순매수, 기관의 유입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매물대가 쌓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정도로 돌파를 하면서 반등을 했었고 지금 최근에 고가를 좀 확인을 하긴 했지만 아직 최고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 탄력 받은다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좀 미래가 밝기 때문에 이 종목 가져오셨고요. 이 모든 히든 종목은 무료 톡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이미정 전문가님과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히든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보톡스 미용기기 관련주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실적이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문에서는 뭐 유럽의 파트너사인 크로마가 이제 당사의 추정치가 10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상회한 매출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는 조금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분기, 1분기까지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의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뭐 확진자 증가 추세로 인해서 뭐 직접적인 매출의 확대가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올해 이후로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진입을 하면서 매출까지 함께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2월부터 중국의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 이제 출시가 정식으로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또한 이제 매출의 확대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판매가 성과가 조금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가 이 종목의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물량을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좀 더 리오프닝 테마들 중에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보톡스 관련주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2월부터 중국의 품목 허가가 받아질 예정이어서 또 매출 확대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요.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좀 매출을 지금 당장 확인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올해 매출이 실적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으로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자, 4분기 실적의 컨센서스가 좀 부합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히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서 또 이미정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미정 전문가님, 이 히든 종목 차트적인 관점으로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이 히든 종목 차트적으로 봤을 때 현재 18만 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뭐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사실은 조금 최근에 하향을 했다가 이제 반등을 해서 뭐 저점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고 그리고 뭐 제가 이 차트가 지난해부터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최고점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글로벌적으로 매출도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면 함께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 만큼 잘 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히든 종목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18만 원대를 지금 유지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하향하고 반등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점 구간은 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점도 아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잘 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좀 확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히든 종목에 대한 모든 정보는 저희가 무료 톡방에서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톡방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리시죠.
네, 제가 AI 플러스라는 시스템과 함께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노란독방에 이 방송에서 나가는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개장 전에 AI가 전일 추천했던 그 종목들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노란독방의 시청자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함께 저와 같이 수익률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미정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